저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김영호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임상식물병리로 및 선충학인데 이것은 생물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생명의 기원, 즉 이 지구상의 생명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론이고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과학적 상식과 실험을 통해 입증하려고 합니다. 우선 생명 창조와 진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 생태계에는 서로 생명체 간에 서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어떤 생물체 하나가 이상이 생기면 다른 생물체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든지 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지구의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창조론이 기록된 성경에서는 생물을 각 종류대로 생명체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랬고 하나님이 생명체를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다와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은 바다와 땅을 사는 장소로 주셨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씨와 씨를 가진 열매 맺는 식물을 동물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으니 생물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런 조건에서 살려면은 우리가 생존 본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존 본능까지도 하나님께서 여기 어린이를 보면 지금 막 먹고 있죠. 이렇게 먹고 있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젖을 먹고 또 이가 나기 시작하면 그 쌀밥을 먹는 이런 이제 것으로 봐서 또 어떤 위험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그것에 방어하는 이런 그런 생존 본능을 이미 주었다는 거고 이런 생존 본능에서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창조되고 그리고 이런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존공생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연관이 되어 있는 지구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진화론은 원시적인 한 생명체에서 점점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하면서 여러 가지 생명체가 있는데 그 근간은 진화론의 근간은 적자 생존입니다. 서로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생존하게 되고 또 번성하게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럼 진자는 어떻게 되냐? 멸종하겠죠. 그런 상태에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로 구성된 이런 지구 생태계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론과 진화론이 어느 것이 맞는지 그것을 과제 1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은 과학식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사람들의 생활과 사람들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식이 아니라서 그러면 이 인간의 생활과 역사 속에 나타나는 어떤 진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진리가 과연 과학적인 그런 사실과 어떻게 연계가 잘 돼서 입증이 돼야지 보편타당성 있는 성경이 보편타당성 있는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과제를 제가 과학적 상식과 실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제 1. 창조와 진화를 비교합니다. 진화는 강한 자가 세상을 차지한다고 이런 약육강식 적자 생존을 주장하는 반면에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라면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이때 이제 이런 자는 이제 공격성이 약한 사람이 있더니죠. 그런 반면에 강한 자는 공격성이 강한데 그럼 이 두 가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느 쪽이 승리를 하느냐 그것을 제가 이제 수행한 실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선충이 있습니다. 선충 식물에도 동물과 사람에게
선충이 있듯이 기생선충이 있듯이 식물 기생선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충에서 공격성이 약한 선충과 강한 선충을 서로 섞어서 비율별로 섞어서 이렇게 둘 다 좋은 먹잇감이 되는 이 콩 뿌리에다가 넣어 주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공격성이 강한 선충이 더 이겨가지고 더 그 밀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반대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 밀도가 어느 비율로 써도 강한 그 선충의 처음 밀도보다도 나중 밀도가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의 처음에 70% 50%의 강한 선충 밀도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10%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전자현미경으로 이들이 사는 서식지를 본 결과 공격성이 약한 선충은 이렇게 이게 서식지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반면에 공격성이 강한 선충은 이렇게 서식지가 완전히 구멍이 뻥뻥 뚫리고 좀 파괴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실험적으로 여기서 온유한 공격성이 약한 자가 공격성이 낮은 자보다도 땅을 차지한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을 해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제는 과연 그러면 성경이 보편 타당성이 있는 행위가 인간의 생활만 에서 인간의 역사에서만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가 받는 어떤 과학적인 그런 원리에서도 그것이 적용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성경이 진짜 보편 타당성인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우선 과학적인 근거를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성경에는 고난이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처는 하나의 고난의 일종으로서 우리가 흔히 당하죠. 여러분 자전거를 배워봤지만 자전거를 배울 때 이렇게 많이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상처가 났을 때는 잘 낫지 않아요. 잘 낫지 않는 데서 상처를 몇 번 당해서 이제 하면은 그 다음에는 상처가 금방 치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상처를 통해서 이 병균이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를 침입한 병균을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러면서 상처가 지연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처 들어온 병균을 대항하는 우리 면역체계가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되어서 다음에 같은 상처가 날 때에 이 상처를 통해 침입한 병원균이 이미 형성된 면역체계가 적극적으로 발동해서 병원균을 제거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여기 나타난 인간의 고난과 인간 생활의 고난과 그 다음에 고난의 일종인 동물의 상처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그런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연 그러면은 면역체계가 없는 식물에도 각 적용이 가능한가? 식물에 여러 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과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실 고추 탄저병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름에 가면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고추의 피해를 상당히 입히는 그런 병입니다. 그 병에 이 포자가 있는데 포자 용액을 상처를 주지 않고 고추 표면에 떨어지는 그래서 이것을 무상처 접종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주사 바늘로 상처를 낸 후에 상처 부위에 병균의 포자 용액을 떨어뜨리는 것이 이것을 상처 접종이라고 하는데 상처 접종의 경우에도 즉시 이제 접종하는 상처에 접종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하루 이틀 사흘 지나서 접종하는 방법을 해서 병이 발생을 비교했더니 역시 이제 예상하신 대로 무상처 접종에서는 이 병이 발생하지 않고 상처 접종에 의해서 이렇게 탄저병의 전형적인 병반이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즉시 상처 후 즉시 했을 때는 이렇게 병이 많이 발생한 반면에 하루 이틀 사흘 지남에 따라서 병반의 숫자도 줄어들고 또 크기도 줄어들어서 3일 후에 접종했을 때는 거의 병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봤을 때 이것이
하루 후에 상처를 주고 하루 후에 조사를 했는데 여기는 상처의 흔적만 남고 아무런 이제 반응이 안 보이다가 이제 날이 갈수록 상처 아랫부분에 세포 분열이 촉진되고 그래서 세포층을 이루죠. 그리고 세포층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깥 부위에는 세포벽을 강화하는 리그닌 같은 물질들이 많이 축적돼서 일종의 방어벽을 형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방어벽을 형성할 때 상처 후에 즉시 접종할 때 이제 균사들이 많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 세포에 있어서 병원균의 균사 생장이 아주 잘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루 후에 병원균을 접종했을 때는 균사가 몇 가닥 안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고 생장이 불량하고 또 이제 이렇게 강화된 벽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인간의 상처와 마찬가지로 치유 과정을 통해서 병을 억제하는 능력이 강화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뿌리에 이제 병원균을 상처 접종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 이것은 인삼 뿌리 썩은 병균인데 인삼 썩은 병균의 그런 포자 용액을 아까 고추와 마찬가지로 주사 바늘로 상처를 내고 접종을 했는데 이번에는 병원균을 접종 안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진짜 병원균을 접종한 것, 그 다음에 약화된 병원균을 접종했을 때 약화된 병원균은 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했을 때 이렇게 병 발생이 달랐는데 왜 약화된 백신을 접종했을 때는 병이 안 났을까? 또 여기 보면은 진짜 병원균을 접종해서 이게 썩는 부위가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약한 백신을 접종했을 때는 여기 이렇게 방어벽을 또 고추와 마찬가지 방어벽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백신을 접종했을 때 우리가 면역력을 갖는 것처럼 식물에서도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렇게 방어벽을 형성함으로써 면역력을 갖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을 요약을 해보면은 현재 지구 생태계가 이렇게 서로 생물체가 긴밀한 관계에 있는데 이런 긴밀한 관계에 있는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려면은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보다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로 이것은 어느 쪽으로 더 맞는 이론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창조론의 이론이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제가 실험적으로 직접 실험을 수행해서 증명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공격력이 강한 선충의 밀도가 줄어들고 공격력이 약한 선충의 밀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온전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그 말씀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에 나타나는 흔히 당하는 고난과 그 다음에 이 동식물의 상처가 공이 고난을 통해서 더 단련되는 것, 또 이제 이 사람과 동물은 상처를 통해서 면역체계가 더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성되고 그 다음에 식물에서는 방어벽이 형성됨으로써 인간의 고난과 동식물의 상처가 같은 원리,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봐서 성경이 과학적인 것은 안 적혀 있지만 보편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성경이 진리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제 직업이 연구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 성경의 진리를 밝힐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 직장에서나 다른 사람들 직장에서나 또는 사업장에서 이 일을 통해서도 이를 발견할 수 있고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을 잘 우리가 일상생활을 관찰하면 그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우리가 연구든 생활이든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